주물려서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시면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리를 주물리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구호 한 3번 외치고 오늘 또 저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호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살았을 때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가라보자 했는데 지금은 이 잘 사는 나라를 망가뜨린 이 공산 바이러스를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못 살겠다 가라보자고 합니다. 제가 못 살겠다면 여러분들은 가라보자고 하시면 됩니다. 자, 깔개를 막 개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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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절대 잘 살겠다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 빨개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못 살겠다만 외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셔서 노래에 맞춰서, 노래는 구속해, 이 노래에 맞춰서 청와대 앞 강력회까지 행진을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날씨가 아주 이상한 다시 한번 구속해. 그
구속해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금지라고 막 방송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서울시라면서. 집회 금지로 해놓고요. 계속 할 때는 300만 원 벌금 나간다고 막 그 안내 방송을 오늘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오늘 이렇게 포리스 라인 안 해줘가지고요. 중간에 차가 다니니까 제가 아까 비가 와가지고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지금. 원래 그 롱패딩 입고 왔었는데 아우 아까 막 비가 순간적으로 되게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또 뛰어야 되니까 옷을 또 다 젖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옷으로 지금 갈아입었거든요. 롱패딩 아예 벗어버렸어요. 아, 문재인이 오케이. 외국인들이 같이 찍네, 세상에. 코리아 웬일이야, 화이팅! 외국인이 같이 찍어요. 원래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미지 좋잖아요. 저 문재인만 아니었으면 얼마나 저게요.
원래 이미지 좋아서 한국을 되게 오고 싶어하고 그런다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30년 만에 저 얼마나 그냥 많은 발전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 100년 걸리니까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했다고 맨날 한강에 기적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하고. 제가 오늘 하루에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아까 너무 짜증 부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화내면 안 되거든요.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목소리가 맛이 가가지고요. 웬만하면 참고 살아야 돼요. 목소리 유지하려면. 그래서 애지간하면 참는데 오늘은 웬 처음 본 남자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 여자 편드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고 태극기로 맞을 뻔했네 진짜. 자기들끼리 친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휴. 아주 쫓겨날 뻔했어요. 그 주최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얼굴은 아는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사랑제일교회 남자 그 사람이 왔어요. 나를 내보내라고 그랬나봐요. 그 남자가 고자질해가지고요. 그 국성TV가 다 옆에, 국성TV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상황을 다 뻔히 알고 있는데 막 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주책 쪽 사람이 오니까 막 뭐라 해줬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를 내쫓으려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국성TV 덕분에 국성TV가 저 주최 측에다가 얘기를 막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라 하더라고요. 그냥 일부러 거기 안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잖아요. 또 그 남자는 제 얼굴 알잖아요. 주최 측에. 제가 뭐 강하게 되게 여기 강하게 자주 가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아는 얼굴이니까 주최 측에서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처음 봤으면 무조건 내쫓았을 거예요. 내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이거 처음이었으면 100% 쫓아냈어요. 잘못이 없어도 쫓아낼 상황이었어요. 아까 진짜. 아휴. 내 얼굴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저번에 그때 그 싸운 강약이 그때 밤중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저하고 그 사람하고 얼굴 마주친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국메일이 잘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뭐 괜히 시비를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웬만하면 화 잘 안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먼저 시비 걸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저는. 근데 오늘 상황은 진짜 아니었어요. 너무 가만히 있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바람도 엄청 많이 실었고요. 공기가 완전히 가을 아니 겨울 공기예요. 아니 원래 비 오고 나면 따뜻하잖아요. 봄에 그 신의 한 수인가 막 달려가는 얘가 신의 한 수 같습니다. 아이고 태국천사 이제 여기는 어디 YTN. 야, 이 아이템 완전 간첩 땅이에요. 간첩잖아요. 오늘은 태국천사가 자기 집에 차량 안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저거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안 하니까. 여여여 YTN 달려가고 있어요. 아유, 저 언론들은요 사진 찍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악의적으로 못되게 이거 막 내보내잖아요. 좌파 중에 좌파예요. YTN하고요 연합뉴스가 진짜 못했어요. 오늘 다른 날보다 사람이 줄긴 줄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는데요. 다른 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언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북소리에 맞춰서 발이 맞춰지고 걸음도 괜히 빨라져요. 저 북소리 때문에. 비옷 입기를 잘했어요. 이렇게 추운 날은요 비옷이 바람막이 옷 입은 것처럼 일단 바람을 막아줘서 더 추워요. 대기천사 마누라 의자 들고 뒤에 조조조조 따라다니네. 레이저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요. 모자를 2개를 썼더니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사람 많이 왔어요. 배럼 막 그런 거 가지고 시끄러운데 이 정도면 많이 온 거예요. 의자 깔았구나. 의자 깔면 많이 못 앉던데. 애국동 여러분, 애국동 여러분, 광야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수천 환영합니다. 고대교회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과 함께 광약교회 국민대 사회를 보는 예비역 총장 조영호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자유한국당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 박원순이가 여기도 집회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집회하는 곳곳에 도심 집회 금지 이렇게 하면서 벌금을 300만 원 때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300만 원 물어도 좋다는 각오로 반드시 300만 원을 물더라도 문재인을 끌어내야 되겠다고 모이셨죠? 우리는 우한 배려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 빨갱이 주사파 기생충 바이러스가 더 대한민국을 해롭게 한다고 봐서 모이셨죠? 자, 우리 모두 다 이 자리 문재인이 코앞에 왔습니다. 문재인이가 오늘 우리 이 중국 우한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막지 못한 책임은 절대로 저 문재인에게 있죠. 문재인은 바로 주사파 빨갱이 생각으로 중국 공산당이라면 무조건 정신없이 좋아하는 저 빨갱이 문재인을 때려 잡아야 되겠죠. 빨갱이라면 문재인이보다 한 수 위가 박원순입니다. 이 박원순이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도 하고 여기 참여연대 그것도 설립했고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이는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이 인간이 바로 박원순 빨갱입니다. 이 박원순 빨갱이가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도심 집회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한 거 여러분 용서할 수 없죠? 우리 아까 오신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님 도착하셨나요? 이따 오시면 말씀 듣고 제가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회장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까 연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우한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는 절대 이 옥외에서 바깥에 야외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이 타액 침을 통해서 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폐렴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된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을 때 그 음식에 찌개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숟가락 넣고 먹는다 이러면은 바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원인 자체가 절대로 이런 옥외 집회가 아닌데 박원순이 이 빨갱이는 어떻게 하냐?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덮어씌우기 위해서 신천지처럼 덮어씌워서 국민 여론에서부터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박원순이가 여기 청와대 이 광야교회 바로 이 자리가 작년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258일간 이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258일 동안 휴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밤낮으로 이곳에서 258일 동안 계속적으로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투쟁하고 있는 국민 대회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빨갱이 주사파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자유의 성전, 바로 이 성지가 여러분이 오신 이곳입니다. 258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문재인이가 온갖 방법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1월 2일에는 바로 정광훈 목사님을 예배에 관련된 헌금을 받았는데 이걸 기부금품 모금 금지 위반된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내란 선동죄다. 온갖 죄를 다 덮으셔 가지고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영장이 영장 담당 부장판사
송경호 부장판사에 의해서 바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54일이 지난 1월 2일부터 오늘이 54일째입니다. 다시 또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또 올라와서 월요일날 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선거법 위반이라면 이거 문재인이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드루킹 댓글 사건 8,840만 건 한 것 아시죠? 이거는요 8,840만 건의 드루킹 댓글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 8,840만 건은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는 모든 선거사범이 이 댓글 조작한 것 다 합친보다 더 많은 댓글을 조작한 저 문재인이 당장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울산시장 송철호 자기 형님입니다. 울산시장 송철호, 또 그 다음에 제일 큰 형님이 노무현입니다. 이 노무현, 송철호, 문재인 세 명이 바로 영남 이 PK 지역의 노동인권 변호사 3인방, 서로 형님 아우님 형님 아우님입니다. 제일 큰 형님이 노무현이, 두 번째 형님이 송철호, 세 번째가 문재인인데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되고 보니까 큰 형님은 돌아가시고 없고, 둘째 형님 송철호가 울산시장 울산 국회의원 나와서 8번 떨어지고 9번째 나왔는데, 이거는 형님을 봐서도 돌아가신 형님을 생각해서도 이건 무조건 당선시켜야 안 되겠어? 이렇게 이 청와대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당시에 비서실장 임종석이 이거 어디로 가는지 요즘에 없는데 이거 다 잡아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국이가 민정수석이 이 경찰 인사를 다 해요. 그리고 검사 인사를 다 해요.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거를 전부 잡고 있는 것이 민정수석자리입니다. 그래서 울산 경찰서장을 황운하 경찰청장을 바로 울산으로 보냈어요. 울산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선거 공작을 하는데, 울산시장 김기현이와 그 동생 그리고 레미콘 업자 3명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언론에 또 보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청와대 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뭐 경제수석 온갖 수석을 동원해 가지고 울산 송철호를 당선시키라, 그래서 머리를 짜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자, 울산에 병원을 만들자, 울산에 또 문화재 암각화 문화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온갖 관권 선거를 다 해서 경찰청장 황운하를 울산경찰청장으로 보내고, 울산 지방검사한테 수사하는 검사한테 또 압력을 넣고, 또 예산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이를 거기 보내가 회의를 소집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한테 그 암각화 보존 대책을 세우라 해서 또 하고, 이렇게 온 대한민국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자기 형님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법 부정 관권 선거를 한 문재인을 즉시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구속 안 시키고 거꾸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불법 선거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에 불러서 다시 또 법원에 가는데, 여러분 월요일 24일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아침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교대역입니다. 교대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여기에 여러분 많이 오시죠?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집회를 해서 밤
거의 14시간 반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해서 그 부장 판사가, 송경호 부장 판사가 이거는 죄도 없지만은 내주는 게 맞다 이런데, 제가 전분에 50페이지 넘는 그 영장 청구서하고 이번에 44페이지짜리 영장 청구서를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물론 제 이름도 그 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 청구서 내용을 읽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왜 민주당을 잘 안되게 하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우리 국민혁명 의장이죠, 이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의 태극기와 십자가로 정광훈 목사님을 구출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뭉쳐서 반드시 정광훈 목사님을 다시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도록 해서 이제 2월 29일 3월 1일에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과 저 서울시청 광장 서울역까지, 그리고 저 동대문까지, 그리고 서대문까지, 그리고 청와대 전체를 완전히 꽉 둘러싸고 여기도 꽉 메워질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저 문재인이 저 불법 부정선거의 원흉 책임자 문재인을 끌어내야 되겠죠. 불법 부정선거의 세계적인 악질 주범 문재인을 끌어내서 4.15 선거를 우리가 깨끗한 선거로 만듭시다. 문재인을 그냥 두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마지막 3.15 부정선거보다 더 교묘한 이 댓글 부정선거, 그리고 전자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사전선거의 각종 투개표 관리의 부정선거, 그리고 골목마다 요즘에 여러분 세금 걷고 빚내가지고 그냥 공짜로 돈 뿌리기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부정선거의 세계적인 종합 선물 세트 저 주범 문재인을 끌어내고 4.15 부정선거를 막아냅시다.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이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문재인 불법 부정선거의 누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 부정 불법 관권 선거인 누범 문재인을 반드시 2월 29일 3월 1일 끌어냅시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되는 일을 보면은 하늘도 문재인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와, 성적이 한번. 여러분 잘 알죠? 팬데믹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우한 바이러스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133가국에서 중국인 입국 금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은 어떻겠습니까? 공동운명체래요. 절대 오는 것을 중지시키지 않아요. 그러고서 무슨 짓만 합니까? 이 광화문 시위 여기 예배 보는 거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번 우한 바이러스를
SM은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잘 알지요? 이놈들 아주 나쁜 사이비정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년 말 전두환 전광훈 목사님을 비방하는 리브렛을 전국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걸 누가 하청줬을까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놈들을 용서할까요? 절대 용서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알지요? 여러분, 이해찬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잘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미애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가 법무장을 하고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다요, 통제를. 또 이인영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성질을 잡고 가고 있다고 그랬죠. 박원순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가서 무슨 관광객 유치하는 뭐 한다고 그랬죠. 문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게 퍼질 때 뭐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50명, 60명, 100명 퍼질 때 청와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가리 딱 벌리고 뭐 하는 겁니까? 거기 뭘 퍼봐야 돼요? 이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말합니다. 입 닥쳐라. 너들이 말하면 재수없다. Shut your mouth. 김경환 자유통일당 정책위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텐트에서 우리 김문수 대표님 모시고 늘 이 집회에 참석하고 했는데 뭐 당을 만드는 일을 하느라고 그동안 못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 지금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이 지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엄청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또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을 겪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벌먹고 못산 나라였죠.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이룬 성공적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왜 길거리에서 싸우고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면서 싸워야 됐습니까? 이 문재인 일당, 종북 주사파 일당이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요새는 뭐 낮은 단계 연방제니 하면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적화 통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확고한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해방 직후에는 북한이 공업이 발달되고 더 나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북한 어떻습니까? 소위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전 국민의 10%가 굶어 죽었죠?
이러고도 안 망한 정권이 없습니다. 자, 똑같이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발전을 했고 저 나라는 저렇게 밥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됐어요. 그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우리나라를 세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나라를 부정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100등밖에 있고 밥도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우한 폐렴이 들어가도 방어를 못할까봐 국경을 빨리 때려 막았잖아요. 사실은 김정은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답니다. 의료 체계가 하도 허술해서요. 근데 메아리 치네. 그런 나라를 애를 따라가겠다. 이 좋은 나라를 불러왔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 미친놈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둥이로 때려잡아야죠. 예, 여러분 이 나라에 그동안에 정치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국회의원이 없었습니까? 정당이 없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왜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길거리에 싸워야 되는 겁니까? 3년이나 우리가 싸웠죠. 그래서 간신히 이 나라 지키고 있죠. 우리가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겁니다. 북한을 민주화하고 자유 통일 이룩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하시고 최고의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 이름 누구야? 아까 그 사람 이름. 자, 여러분 가슴 속에 품어 있는 저 주사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결기를 담아서 자 15초 동안 함성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크게 외쳐주십시오. 자 시작. 여러분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또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했던 데가 벌써 3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응하는 것도 그렇게 돼버렸고 사실 우리가 이 모임에서 이 광장에서 이 효자동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의뢰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이게 아주 부자연스럽고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그래서 국민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저 그러려니 주말마다 예배드리고 주말마다 집회하려니 하는 것 이것부터 깨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우리 자유우파가 소수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태극기가 부끄럽고 보수가 부끄럽고 우파가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한 폐렴 많은 언론들이 위험하다고 어제 저녁부터 낮부터 계속해서 광화문 광장에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사이트도 들었지만 공개된 야외에서는 정말 안전합니다.
밀폐된 공간, 지하철이나 극장이나 학교나 교회가 위험하지 이 광장에서 걸렸다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박원순이는 저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에서 모이는 공간을 폐쇄한다고 했고, 오늘 보셨지만 경찰을 동원해서 선전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피커로 그렇게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나오셔야 하고, 우리는 폐렴과 그 어떠한 탄압과 압제에 속아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실 저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동양, 우리의 동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공갈치고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이 진성이구나,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문재인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들입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주사파 정권이 들어섰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또 지켜낼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칠흑같이 어둡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는 만져진 게 없지만 반드시 저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어찌해서 총한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 이렇게 수라라라라 물러갔으며, 그런데 막판에 윤석열을 일으키고 어제 오늘 뭐 진보 판사를 내세우고 진영문을 내세우고 곳곳에서 좌파부터 무너지고 있는 저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원 300용사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십자군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건강한 자, 왕성한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 능력 있는 자를 쓴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봐서 부족하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썼습니다. 성경의 인물 곳곳에 보십시오. 심지어 살인한 모세, 자기 동족을 팔아먹은, 또 잡으러 갔던 바울, 맨 마지막 목동 다윗, 또 형제로부터 배반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 곳곳에 두 눈이 뽑힌 누구죠? 삼손. 제가 저 목소리가 뒤에서 또 들리니까 방해가 왔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저 강물에서 건져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키웠다가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먹동으로 키웠다가, 그리고 80대에서 누구도 저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군대가 다 넘어가고 경찰들이 왜 주사파 편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도 저 군인들이 왜 우리 국가를 지키는데 게을리하고 저 한미 군사 훈련도 저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 그리고 저 잃어버린 나라 땅까지 구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문수 대표님을 모시고 저 성주에 갔습니다. 사드 배치됐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공한 사드가 있는데 거기를 철거해라고 곳곳에 좌파들이 붙인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사드 철수가 아니고 미군 철수가 아닙니다. 철거, 미군 철거 이겁니다. 이 용어는 같이 갔던 탈북 우리 동지가 말씀하시길 북한에서 쓰는 그대로 용어 그대로랍니다. 여기가 성주 일대가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용어나 구호가 그대로 북한에서 쓰고 있고,
그래서 거기 일대에 좌파들이 점령해 버렸으니까 그날 특별하게 경찰에서 그 대표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에스코트도 해주고 좌파들을 미리 물러가게 하고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우리가 한 200명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파들이 그동안 점령해 버리니까 위에 있는 미군들이 자기들이 쓸 생필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헬기로 통해서 공수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우리가 본 그 날짜만 해도 4번이나 헬기를 컨테이너 박스를 헬기 밑에 달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가 지킬 의지가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미국이 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해도 반대하고 철거하라고 철수하라고 외치고 미군이 하다못해 헬기를 들어서 물자를 공중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나라 이미 우리는 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해야 되고 정말 분노해야 될 것은 우리 자유우파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저 문재인에게 분노하고 저 어리석은 눈치 보고 있는 군인들에게 분노하고 저 정권편에 서서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분노하고 저 정권편에 서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경찰들에게 분노하고 저 언론들에게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국가기관 공권력이 무너갔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의 근원 역전의 하나님,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손들지 않을 겁니다. 싸울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보셨죠? 기도원 용사 3만 명, 4만 명이 왔는데 그 중에 다 보내고 하나님이 딱 300명을 줄였어.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지루하게 보이고 지난하게 보이지만 이제 첫째 관문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날 많은 분이 우려합니다. 왜 너희들은 정당을 만들었냐고. 여러분 4월 15일 김문수 대표님이 만든 이 당은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투쟁본부입니다. 이 당은 당사가 여의도에 있지만 이 당의 혼과 연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회를 보낼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싸울 사람들, 전사들입니다. 투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잘난 스펙이나 고학력이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없어도 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 흘려 싸워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는 절대로 우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분열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짐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다짐한 분들 아닙니까? 저기서 후보를 내면 거기가 하도 지금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좌파 성향, 중도 성향 그러면서 어영부영 탄핵했던 사람들,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그대로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가 돼가지고 피아 구별 없이 그여 좌파 대통령 우파 총리, 좌파 우파 대통령 좌파 총리가 돼가지고 형님 동생 하듯이 그래서 지난날 묻지도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망가진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남북 간에 고려 연방제 만들어서 전에 바칠 걸 우려해서 여러분의 명령을 따라서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이 현직에 30년 이렇게 다니다가 지난 금요일 날 사표가 수리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빠지 달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빠지 달라고 나왔으면 저기 갔습니다. 더 큰 곳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표는 바치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맨 앞에 김문수 대표가 서고 뒤에 기도하는 정몽 목사님이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군 군병들입니다. 물론
곳곳에서 우려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현실 정치니까. 그렇지만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대로 분열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절대로 우파에게 짐이 돼서 저 문재인을 도와주는 짓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2월 29일 날 3월 1일 날 우리가 여기 수백만 수천만이 모였어. 4월 15일 날 투표할 것도 없이 이 서울바닥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왔어. 우리가 옹이하고 고함 지르고 만세를 외치고 문재인 퇴진을 요구할 때 저기 저 추렁성 같았던 청와대가 와르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이 세력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정광훈 한기총 대표 목사님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용민이가 나 꼼수 김용민이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심리한다고 합니다. 그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버리면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저들은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빨리 구속해서 광화문 광장에 동력을 없애버리자 라고 개선할지 모르지만 아까 목사님 물어보고 하실 줄 아십니까? 내가 구속되면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벼랑으로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의 샘이 솟고 사막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다 벌기합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정광자 전군년 회장님 정광자 장군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 광화문 광장에서 한참 집회하고 나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런 어려움을 또 힘든 나날을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골 좀 갔다 오면서 택시를 타고 그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사 양반, 요즘 택시 타는 손님들은 많습니까? 또 경기는 잘 갑니까? 물었더니 잘 된다니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반문을 해요. 회사가 잘못되면은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사장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또 질문하더라고요. 나라가 잘못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글쎄요, 대통령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한 시민이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4월 15일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 대처하면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발원지가 중국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 국가가 잘 통제하면은 우선 막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 자신들이 주의를 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못에 구정물이 자꾸 들어와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퍼낸들 그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들어오는 것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아내는 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 발원지를 이렇게 차단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안 들립니까? 예,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발원지를 차단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못 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난번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되니까 이 마스크를 200만 개와 또 500만 불까지 싸서 중국에 갖다 줬답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뭐 조공 바치는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를 도와줘도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도와줄 만할 때 도와주는 것인데 거기야 그 인구로 봐서나 또 경제력으로 봐서 우리가 구태여 싸질못 들고 가서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지금 조공 바치고 또 중국 눈치 보고 이러할 그런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권 전에만 해도 중국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술 달라 또 우리하고 잘 지내자고 얼마나 고개 숙이고 왔습니까? 그러한 시절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이 정권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 모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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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우수한 국민들입니다. 자, 붉은 악마들 한번 올림픽 때 한번 세계를 뒤엎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젊은 방탄소년단 이거 다 또 세계 음악계 이 문화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 바이러스 말이죠. 금년 말 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메르스 백신을 만들어 갖고 이 메르스 병균을 바로 잡았고
또 지금 이 중국 바이러스 이것을 지금 연구해서 지금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임상 실험에 6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용화가 돼서 그 백신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 저 미국에 있는 그 김 박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아마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이렇게 외치는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절대로 우리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자는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기 기행사관 구국동제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학사장교 구국동제 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순복음 나라사랑 장로회 온누리 성도에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박사님께서 대구에서 여권주 여러분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파란 깃발.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할 때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동대문에서 했고 제가 광화문에서 할 때 박사모 정광영 회장은 언제에서 했습니다. 이러다가 태극기가 분열되겠다 해서 세 번째는 제가 포기를 했는데 세 번째가 청계천에서 서경석 목사가 자리를 잡고 그 길로 계속 태극기 집회가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제가 그 뒤로 방송통신위원회 그러고 표창호의 집 앞에 용인에 가서 전국을 돌면서 23차례 태극기 집회를 초창기에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16번째 대구 동아쇼핑에서 태극기 집회를 할 때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러고 조원진 대표님 윤상현 의원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를 지켜오면서 정말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볼 때 그리고 조원진 대표를 볼 때 살아있는 이수신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우리는 저 두 분 지도자를 믿습니다.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두 분의 지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승리 그날 위해 그 두 분 지도자를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 드립시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마스크 없이 온 동네 구석구석에 다 다니도 바이러스가 안 걸려요. 그런데 3월 1일이 가까워 오니까 문재인이가 쫄아서 겁이 나서 이 태극기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너무 과대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웁시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반역자 유승민과 김문성이가 우리 김문수 대표님을 보고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이 빨갱이 맞습니까? 택도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고 저렇게 마음속에 애국심을 갖고 있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태극기 모든 세력을 보수 분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승민과 김무성은 이 나라를 망국으로 빠뜨린 역적 중의 역적입니다. 그들은 정치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 겨울에 왔을 때 그 추운데 자리 깔고 밤을 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절로 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문수 지사님, 조원진 대표님 정말로 우리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 두 분을 위해서 힘을 모아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님 만세!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의사이신 최원주 박사님, 자유통일당 우한 폐렴 대책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저도 여기 두 번째 와서 서 있으니까 감회가 무량합니다. 한교안 대표님 단식 투쟁할 때 제가 연세대학교에 모셨던 의사입니다. 이번에 자유통일당의 우한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또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학박사 최원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한 폐렴 때문에 집회를 금지시킨다는 여론도 많았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애국동지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한 폐렴이 무섭긴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30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우한 폐렴입니다. 이거는 독감하고 다릅니다. 독감은 백신이 있지만 우한 폐렴은 백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가 변종 여러 가지 변화를 해가면서 지속돼서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백신이 없는 그런 균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균이죠. 그래서 지금 2019년 12월 30일 날 발생해서 지금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거의 2달을 가는데 1월 7일 날 우한 폐렴에 대한 심각성을 발표했던 의사가 중국 의사입니다. 2월 7일 날 죽었습니다. 예, 정말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는 것은. 그런데도 오늘 최근에 100명씩 늘고 있지만 2월 2달이 지났는데 433명, 오늘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메르스에 비해서는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우한 폐렴 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3월에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이 7만 명, 8만 명인데 유학생의 입국을 막아달라.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대학교에 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능합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대학에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방역시설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식당이나 뭐 주변을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균을 수입하는 거예요. 누가 수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균을 수입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전염병이 돌면은 국가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여러 단체가 회의를 해서 정말 초기부터 막았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이제 앞으로 지금 중국 유학생들 많이 활보했죠. 또 그것이 방역 대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인 게 무엇이냐면 대학에서 지금 유학생들 다 대학생들입니다. 20대 우리나라 청년들이 위험합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지 않습니까? 올해 입학 시즌이 돼서 새 학기에 다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메르스를 우리가 퇴치했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기 셀프로 마스크하고 손 씻고 특별한 방역 대책 없이 자기가 자기 건강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또 환자가 발생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밀폐된 공간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